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석입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인삼식초입니다. 맛있습니다. 이걸 물을 조금 적게 타면 이제 조금 팍 쏘는 이런 맛이 있는데, 물을 많이 타면 완전히 음료수보다 더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유인균 춘천지사가 있습니다. 대리점은 지금 뭐 대여섯 개 돼 있습니다만은 지사는 딸랑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사는 좀 큰 규모죠. 뭐 말이 춘천지사지 사실은 강원도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어쩌든 이제 그분들이 잘 돼야지 또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또 따라 지사 계약도 하고 대리점 계약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신경이 바짝 쓰이죠. 그분이 20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가게가 길쭉하다 그러는데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가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그랬는데 아직 사진 안 왔습니다.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자, 그 가게를 이제 기다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은 이제 저희들 유인균 발효 반찬 가게를 하신다 그랬고, 또 반은 건강원 겸 천연 발효 식초, 이제 유인균으로 발효를 한 거죠. 천연 발효 식초 전문 가게를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반찬 가게는 아무래도 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포기를 하려냐니까, 이 반찬 가게를 하면 손이 많이 갑니다. 이거 뭐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재료 아침에 그 새벽 시장 가가지고 사와야 되죠. 또 그거 다 다듬어야 되죠. 그리고 또 발효가 전부 사실은 손맛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전부 다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벅차면 사람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쓰다 보면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뭐 새로운 일, 뭐 특히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반찬 가게나 아니면 유인균 발효 식당 뭐 이런 거를 할 때, 음식 장사를 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재료값일까요? 집세일까요? 아니면 인건비일까요? 그렇죠. 인건비가 최고로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료값입니다. 그 다음에 집세입니다. 그래서 집세는 사실은 전체 비중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반찬 가게는 이제 발효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거 손으로 한 거라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기계로 뭐 자동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물론 직접 하시면 되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강의도 가셔야 되고, 또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뺏긴다, 자기 시간이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반찬 가게는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건강원하고 천연 발효 식초 전문점, 그거는 그 가게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천연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균 넣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발효 그거 하는 걸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통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 그 조그만한 발효 기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가 영업을 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지으면 되죠. 발효통을 밑에다가 전기 온돌 판을 깔고, 옆에다가 이제 열 나는 시터 이렇게 탁탁탁 깔고, 그다음에 자동 온도 조절기 하나 달고, 그리고 뭐 문 달고 사람이 덜랑덜랑 할 수 있도록 큰 거 하나 만들면 됩니다. 이게 다 제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30만 원이면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빙고 알죠? 그 시골에 가면 이제 저온 창고, 뭐 판넬로 이렇게 만드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내에 그런 이제 발열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석빙고처럼 이제
이렇게 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온도 해봤자 결국 발효 온도는 30도에서 40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 이렇게 보니까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딱 이렇게 타코마처럼 조절을 해놓으면 그 온도를 지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대량 발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량 식초도 천연 발효 식초도 막 균 넣고 이렇게 넣어놓고 20일, 30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의 필요 없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원 그거는 일이 많다던데 아니 여러분들이 가무치 꼬고 개소주 꼬고 양파 짜고 그거 나무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봤자 10,000원, 20,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발효 식초를 하는데 오가피 식초 좋다는 거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면 오가피는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물 부어 가지고 발효한다고 또 액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가피는 풀풀 끓이도 전체 추출해서 30%도 안 나옵니다. 풀풀 끓이도 5시간을 끓이고 10시간을 끓이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팁입니다만은 오가피를 여러분들이 가시 오가피 좋다는 거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습니다. 저는 뭐 옛날부터 아는 거다 보니까 야 이제 저게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가시 오가피 1kg 돈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몇 푼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그거 찜통에다가 10시간을 구워 보십시오. 오가피 물이 나오는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와봤자 한 10%, 20% 이렇게 안 나옵니다. 추출이 그렇게 안 됩니다. 센 거 그대로 다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술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술, 주정, 술을 해가지고 뭐 소주 이런 거보다는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이제 이렇게 발효주 있죠. 발효주, 청주 같은 거 이제 이런 술을 거기다가 어느 정도 딱 붓습니다. 붓고 난 뒤에 이걸 끼리 보십시오. 그 꽈버리면 오가피 안에 그게 팍팍 우러납니다. 색깔도 버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추출을 잘 하시는 분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가피를 아무리 꼬아도 안 되는데 그걸 일단은 1차 발효를 하는 거예요. 1차로 오가피를 추출을 합니다. 이제 약탕 건강원 가면 이제 이렇게 추출하는 기계가 있죠. 거기다가 1차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출한 물하고 그다음에 오가피 요만하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통 파니까 그거에다가 유인균을 넣습니다. 유인균을 넣으면 이제 유인균을 넣고 설탕을 조금 넣고 뭐 설탕 해봤자 한 10%입니다. 뭐 절대 20%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넣고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알코올 발효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청주니 막걸리니 안 부어줘도 지 자체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가피가 어떻게 됩니까? 추출이 팍팍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끼리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액체 나온 것도 거기 있고 또 그나마 남아있는 그 안에 끝까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다 빠지면서 추출이 막 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그 끈데기를 살 옆에 그다 뿌리고 이제 액상만 딱 해가지고 초산 발효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놔두게 되면 오가피 식초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명색이 이제 건강원을 하면서 이러면 요만큼 만들어 가지고 뭐 한 사람 파는데 20일씩 걸리고 30일씩 걸리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따만한 병에다가 대량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발효통이 큰 게 사람이 들랑날랑 할 수 있는 통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칸막이를 치는 거예요. 그 앵글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량 발효가 되면 단가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오가피 가지고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게 아무리 균 넣고 이런데도 집에서 온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뭐 한 2만 원, 3만 원에 팔면 저처럼 여기에 이만큼 넣고 물 이만큼 해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오가피가 뭐 어디 좋다 어디 좋다 텔레비에서 말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돈 안 들고 또 사람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기계도 한 대만 하면 됩니다. 뭐 개소 주고 염소고 그거 꼬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거 꼬으면 기름 때문에 엄청 일 많습니다. 그거 다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요렇게 이제 추출하는 데만 쓰고 요걸 발효를 해가지고 그거 팔고 이러면 이게 저기 식초를 의약품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법으로 걸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식품을 발효 식초가 식품이잖아요.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대신 만들어 주는 이제 그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그 발효 반찬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산에서 이제 그 발효 반찬 가게를 하려니까 사람이 20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를 그 4조로 나눕니다. 왜 이제 그 주체들이 전부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매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나는 2번 오겠다. 뭐 일주일에 나는 3번 오겠다. 나는 오전에만 오겠다. 오후면 오겠다. 이러면 결국 이제 조를 4개를 나누고 한 조에 5명씩입니다. 그럼 4조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2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2명, 3명이서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몸에 골뱅이 들든 말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가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반이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래, 뭐 경험 삼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수익은 안 됩니다. 여기 춘천에서도 춘천지사에서도 이제 한다 그러면 교육을 해서 엄마들이 이제 막 이제 나도 한번 해볼래 하면 이제 그분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최소한 한 10명 정도가 힘을 합해가지고 3명이 한 조 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큰 힘도 안 들고 또 집안에 애들도 덜 볼 수도 있고 또 요거 하면서 그래도 뭐 반찬값 정도는 또 벌어가고 그냥 신랑 몰래 그냥 용돈 좀 생기면 된 거지 뭐 이거 해가 뭔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게 같은 거는 어차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뭐 사무실 덩그러니 하나 해가지고 뭐 오늘은 손님 안 오나 내일은 손님 안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막 조그만한 이렇게 이제 천연 발효 식초 가게 건강원 이런 거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 오면 접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옆에 뭐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강의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거 한 11두 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쪼가리 내가지고 뭐 이쪽 저쪽 뭐 막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덩치 크면 빨리 망합니다. 어쩌든 작게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지사 정말 이번에 결정 잘했습니다. 제가 막 더 말해주고 싶은데 어제 막 계속 전화 와가지고 몇 번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제 지금 영상으로 정말 잘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대리점들 저희들하고 인연을 맺는 다른 대리점들도 절대 크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품목해봤자 딸랑 하나입니다. 딸랑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크게 사무실을 차리고 뭐 어쩌고 하면 그 경비 때문에 등골이 휘청거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월급 나가는 직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 능력껏 벌어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구체적인 있는 문제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개인의 그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이런 거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적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을 내는 이게 실력입니다. 돈 펑펑 쓰고 그리고 돈 많이 번다. 아니 돈 펑펑 쓰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바보도 할 줄 아는 겁니다. 돈 안 쓰고 돈 버는 거.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돈 어쩌든 적게 투자하고 투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다 그러면 찌꺼리만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 정도만 딱 투자하고 그리고 수입을 차곡차곡 그것도 처음에는 그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꼬무작거리 가지고 한 푼, 두 푼 이렇게 벌어야 되지. 처음부터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이 사람 쓰고 월급 주다 보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혼자서
지금 저도 지금 카메라 저거 눌려놓고 띄워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 켜놓고 이거 발효식초 묵 하면서 바쁩니다. 저도 혼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일단 이 일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또 실력도 생기고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이라는 게 있고 또 성리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떠벌리 뿌리면 일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춘천지사 정말 작게 시작한 거 잘했습니다. 집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어쩌든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판단 잘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 꼭 보시고 밑에 댓글 적으세요. 예, 잘 봤다고. 안 적으면 제가 또 전화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